네, 오늘의 굿닥터 바로 소개해 드립니다. 나와 우리 가족의 허리 건강 지킴이 이종민 원장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원장님 반갑습니다. 자, 장마철이에요. 이제 뭐 비가 오지 않는 날은 굉장히 습하고 덥고 막 그런데 이럴 때일수록 건강 관리 조금 더 신경을 써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네. 이제 보통 이렇게 습하고 이런 날씨에 허리 통증이 더 심해지시는 분들이 계신데 허리 같은 경우도 결국엔 이제 관절이기 때문에 이 습도가 올라가고 주변에 기압이 떨어지게 되면은 이 디스크 안쪽에 압력이 올라가면서 통증이 더 악화되셔서 내원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네. 그렇군요. 그래서 이제 장마철에 뭐 비 오면은 뭐 무릎이야 막 이러시는데 이제 허리 통증 역시 이런 장마철에 더 좀 심해질 수 있어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허리 건강에 일단 적신호가 켜지게 되면 우리 몸이 우리한테 신호를 보내잖아요. 네. 통증 외에도 뭐 좀 다양한 신호들이 있을 것 같은데요. 네, 그래서 허리 질환의 대표적인 질환이라고 볼 수 있는 디스크와 협착증의 증상에 대해서 좀 자세히 살펴보게 되면은 이 두 질환 모두 결국에는 허리 쪽에 있는 신경이 눌리면서 발생하는 질환이다 보니까 네. 허리 통증이 먼저 발생하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허리 뒤쪽의 신경 자체가 허리에만 영향을 미치는 게 아니라 다리 쪽으로도 내려가는 신경이다 보니까 여기서 이제 병이 조금 더 진행돼서 신경이 더 눌리게 되면은 그때부터는 이제 다리 쪽에 통증이 생길 수가 있는데 네. 어떤 분들은 이제 허리는 안 아프시고 엉치 쪽만 아프시다가 뭐 종아리만 아프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뭐 발바닥이 시리다, 저리고 당긴다 이렇게 다양한 표현을 해주시는데 결국에 이제 허리 쪽이 아프다가 다리 쪽으로 이제 통증이 바뀐 거는 병이 더 진행됐다고 저희 몸이 우리한테 알려주는 신호기 때문에 네. 이 신호를 무시하지 마시고 이때 진단을 받고 치료를 받는 게 가장 중요하겠다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요. 근데 요거를 이제 놓치게 되면은 이제 신경이 눌리는 거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 신경 자체에 이제 변성이 생기게 되는데 이 신경 변성이 생기게 되면 그때부터는 이제 근력이 떨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는 뭐 까치발이 안 된다거나 아니면은 이제 엄지발가락에 힘이 없다거나 아니면 한쪽 다리의 근육이 빠지면서 한쪽 다리가 얇아지는 증상들이 생길 수가 있는데 이런 증상이 생기게 되면은 이제 치료 시기를 조금은 놓친 감이 있고요. 대부분의 경우는 이제 수술적 치료가 반드시 필요한 경우가 많고 수술적 치료를 한다고 하더라도 치료 기간이 굉장히 길거나 아니면은 이제 치료가 다 끝났는데도 후유증이 남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여기까지 병을 방치하지 마시고 그럼 아까 다리 쪽으로 증상이 내려왔을 때 그때 치료를 받는 게 중요하겠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일단은 허리가 좀 아프다가 요즘에 허리가 안 아프고 다리만 좀 저려. 그래서 이게 괜찮아졌나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많이 계실 텐데 오히려 이제 다리 쪽으로 간 게 더 좋지 않은 사인이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병이 한 단계 더 진행됐다는 신호인 만큼 허리가 괜찮아졌다고 그냥 두지 마시고요. 좀 빠르게 병원에 가셔서 적극적으로 좀 검사를 받아보시고 진단을 받아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허리에서 엉덩이, 다리, 이제 발가락까지 이제 신호가 점점 내려가는데 치료법도 요즘에는 좀 굉장히 다양해진 것 같아요. 단계별 치료법이 상당히 많아졌죠. 네, 그래서 허리 질환의 안전한 치료 단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게 되면은 당연히 처음에는 이제 비수적 치료를 고려해야 됩니다. 그래서 최근 같은 경우에는 이런 비수적 치료가 굉장히 많이 발전해 와서 예전에 기존에 해왔던 뭐 물리치료, 약물치료 외에도 이 신경성형술이라든지 풍선확장술 같은 시술이 발전해 와서 허리 환자분이 10분 계시면은 8, 9분들은 이런 비수적 치료로도 충분히 좋아지실 수가 있거든요. 네. 근데 이제 해결이 안 되시는 이제 한두 분들이 계신데 이런 분들은 이제 다음 치료인 수술적 치료로 넘어가야 되는데 수술적 치료라고 하면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허리 쪽에다가 이제 나사못을 넣고 이제 뼈랑 뼈를 붙여주는 척추 네. 유합 수술을 생각을 많이 하시는데 물론 이런 척추 유합 수술이 절대로 나쁜 수술은 아니고 필요하신 분들이 이제 시행 받으시면은 훨씬 더 편해질 수 있는 좋은 수술이긴 한데 아무래도 몸 안에 이제 절개도 좀 크고 보형물도 들어가고 뼈가 붙는 데까지 회복 기간이 좀 긴 이런 유합 수술을 꺼려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수술이 받기 싫어가지고 이제 효과가 없는 반복적으로 비수적 치료만 반복하다 보면은
오히려 허리뼈랑 이제 신경 자체에 악영향을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을 위해서 신경이 눌리는 데를 근본적으로 치료하지만 간단하게 치료할 수 있는 단일공 내시경이라는 치료가 있어서 설명드려 보겠는데, 네. 이 단일공 내시경이 이제 기존 수술과 적 치료와 다른 점은 이제 보게 되면은, 기존의 치료 같은 경우에는 이제 허리 신경을 보기 위해서 뒤쪽에서 들어갔을 때 피부를 절개하고 그 앞쪽에 붙어 있던 근육을 뼈에서 박리시켜 준 다음에 네. 뼈를 좀 걷어내 줘야지 이제 신경이 보였는데, 그렇게 하다 보면은 이제 신경을 이제 감압은 해줄 수는 있지만은 뒤쪽에 정상 구조물의 손상이 너무 컸기 때문에 수술 끝나고 나서 척추가 흔들린다든지 척추 불안정증 같은 게 생길 수가 있어서 이렇게 나사못을 넣는 이런 고정까지가 필요한 수술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이 단일공 내시경 같은 경우는 신경이 눌리는 부위를 보러 들어가는데 그쪽에는 이제 내시경 카메라를 위치를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한 0.7cm 정도 조그맣게 구멍을 뚫어주고 그 구멍을 통해서 이제 내시경 카메라를 넣은 다음에 신경이 눌리는 위치까지 카메라를 위치시킵니다. 그래서 신경이 눌리는 원인은 다양한 게 있을 수가 있겠죠. 네. 뭐 디스크에 의해서 눌릴 수도 있고, 뭐 두꺼워진 인대, 그리고 비정상적으로 커진 뼈에서 눌릴 수가 있는데, 뭐가 됐든 그 눌리는 부위를 카메라로 보면서 그 부분만 제거해주는 치료법이라 뒤쪽에 있는 절개도 적고 근육의 인대, 정상 조직의 손상이 굉장히 적은 치료법이다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사실 내시경 하면 뭐 위내시경 또는 대장 내시경 이런 거 많이 생각을 하셨을 텐데 이제 내시경의 이 기술력이 이제 허리 척추 질환을 치료하는 데도 많이 사용이 되고 있다라는 설명을 좀 들어봤습니다. 어떻게 절개도 하지 않고 이렇게 그 안으로 들어가서 수술까지 가능한지 다시 한번 그림 보면서 추가 설명 더 들어볼게요. 예. 그래서 이제 단일공 내시경 같은 경우는 협착증이랑 디스크가 있으신 분들이 이제 치료를 받을 때 가장 최소 침습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네. 이렇게 최소 침습인 이유 자체를 보게 되면은 아까 0.7cm 정도 구멍을 뚫고 기구를 넣는다고 했는데, 이 기구 안에 이제 큰 구멍을 저기 보시게 되면은 수술 기구가 들어갔다 나오는 구멍이고, 그 앞에 카메라 렌즈가 달려 있고 양옆에 구멍을 통해서 물이 들어갔다 나오는 이런 구조인데, 이거 전체를 크기를 합친 크기가 0.7cm 정도밖에 되지가 않아요. 그래서 뒤쪽에 절개가 굉장히 적고 또 근육이나 인대에 손상을 주지 않고 그 주변은 이제 지나갈 수 있기 때문에 그냥 이제 최소 침습 치료인 거고, 이렇게 최소 침습적으로 치료를 하는데 디스크와 협착증과 같은 질병에서 다 적용이 가능하고, 또 전방전이증이 있으신 환자분들에서 2단계가 넘어가지 않으면은 이런 단일공 내시경으로 충분히 치료가 가능하기 때문에 대부분의 척추 질환 환자분들에서 적용이 가능한 치료법이다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네요. 그래서 기존 치료랑 이제 비교를 해보게 되면은 기존 치료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신경을 보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한 5에서 8cm 정도 절개를 해주고 그 밑에 있는 근육이랑 인대 그리고 뼈에 손상을 줄 수밖에 없었는데, 이 단일공 내시경 같은 경우에는 절개 자체도 0.7cm로 굉장히 작고 뒤쪽에 있는 근육이나 인대에 손상을 주지 않고 치료를 할 수가 있어서 수술 후에 회복도 굉장히 빠르고 그리고 침습되는 부분도 적은 굉장히 장점을 많이 가진 치료법이다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은 뭐 그 흉터 걱정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으신데 흉터 걱정까지도 조금 이제 덜 할 수 있는 그런 치료법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단일공 내시경 치료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셨고요. 다양한 척추 질환 치료법 중에 하나라는 점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모든 치료는 정확한 진단 후에 환자의 증상과 상태에 맞게 적절하게 선택을 해야 된다는 점 꼭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이종미 원장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습도, 장마, 에어컨이 독이 되는 허리 통증 어떻게 관리를 해야 될지 알아보고 있고요. 이 나날이 심해지는 허리 통증 때문에 고생하고 계시거나 허리 통증과 관련해서 고민, 궁금한 점 있으시다면 상담 전화 주셔서 상담 받아보시면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02-6677-0012번, 02-6677-0012번 상담 전화 활짝 열려 있고요. 지금 많은 분들이 전화를 주고 계십니다. 전화 접수 상황 잠시 살펴보고 가도록 할게요. 자, 30대 남성분이 전화를 주셨어요. 직장인이라고 하셨고 운동 후에 고개를 숙여서 머리를 감다가 허리와 엉덩이 통증이 발생했다라고 하셨어요. 아직 치료까지는 받지 않으신 것 같은데 이 이후에도 조금 이제 통증이 있으셔서 전화 주신 것 같아요. 네. 적극적으로 치료를 받으셔야 될지 조금 쉬면 나아질지 궁금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운동하시거나 허리를 숙인 다음에 이제 허리 통증이 생기는 경우, 가장 많은 경우는 이제 10분 계시면 9분 정도, 8, 9분 경우는 네.
허리 뒤쪽에 있는 근육이랑 인대 쪽에 염자가 생기는 경우인데 이런 경우 이제 통증이 한 2주 이상 가지 않고 뭐 엉덩이나 다리 쪽으로 통증이 내려오지 않습니다. 근데 이렇게 지금 문자 남겨주신 분처럼 엉덩이 쪽까지 통증이 내려오는 경우는 대부분은 이제 디스크 쪽에 손상이 좀 오시면서 통증이 생긴 거거든요. 이 네. 초기이기 때문에 디스크라도 뭐 다 수술적 치료를 하는 건 아니지만은 이거를 계속 방치하고 나빠지시면은 오히려 나중에 손 쓰기가 힘들 수가 있어서 충분히 이 정도면 이제 비수적 치료로 치료가 가능하니까 요때 이제 병원에 가셔서 치료를 받는 게 중요하겠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 통증이 조금 더 지속이 된다면 일단 병원에 가셔서 전문의와 좀 상담을 받아보시고 검사를 잘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사연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80대 어머님께서 전화를 주셨어요. 최근에 협착증이 심해져서 오래 걸을 수가 없고 집에서만 지내고 있습니다. 라고 하셨고 아무래도 연세가 좀 있으시니까 수술까지는 조금 부담된다라고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네. 근데 집에서만 지내시면 이게 더 병이 좀 안 좋아질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제 협착증이 있으신 분들 중에 이제 대표적으로 있는 증상이 걷는 게 힘드시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그렇죠. 이 걷다 보면은 이제 신경 쪽에 이제 부종이 더 심해지면서 이게 눌린 게 더 심해져서 걷기가 힘들어지고 또 이때 좀 쉬면은 좀 나아져서 또 걸어갈 수 있는 증상들이 있으신 분들이 계신데 네. 이런 분들은 이제 걷거나 나가면 힘들어서 집에만 계시는 분들이 계신데 이러면 오히려 더 이제 허리 근육이나 이런 거 빠지고 또 정신적으로도 우울증도 많이 올라오실 수가 있기 때문에 이때는 이제 적극적으로 치료를 하시는 게 저는 추천을 좀 더 드리고요. 물론 지금 나이가 이제 80세시기 때문에 걱정이 많이 되신다고 했는데 예전에 협착증 같은 경우는 좀 큰 수술을 통해서 해결을 많이 했지만은 최근 같은 경우에는 뭐 간단한 내시경 치료만으로도 눌려 있는 부위만 해결해줘도 이제 신경이 펴지면서 걷는 거 불편한 게 해결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집에만 계시지 마시고 요때 지금 치료를 받으셔서 네. 앞으로 남은 이제 여생도 편하게 지내는 거를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맞아요. 연세가 좀 있으시다고 해서 이제 치료받는 걸 이제 지레 좀 포기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신 것 같은데요. 최근에 이제 뭐 크게 절개하지 않는 수술로도 충분히 좀 이 증상을 완화시킬 수 있는 방법이 있다라고 설명해 주셨으니까요. 적극적으로 좀 치료 방법 고민해 보시고 상담 받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양한 증상과 궁금증 전화로 물어봐 주고 계십니다. 02-6677-0012번, 02-6677-0012번 상담 전화 활짝 열려 있고요. 전화상이다 보니까 저희가 좀 정확하게 진단을 내려드리는 데는 어느 정도 한계가 좀 있을 수 있다라는 점 미리 좀 말씀을 드립니다. 또 가까운 병원에 내원하셔서 전문의와 정확한 진단 후에 적극적으로 치료를 시작하시기를 권유해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리고 실시간 시청자 상담은 생방송 도중에만 가능하니까요. 궁금한 점 있으시다면 서둘러서 지금 바로 전화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저희가 이제 단일공 내시경 수술 어떤 건가요? 시술인가 수술인가? 시술과 수술의 중간 지점이다라고 좀 말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아무래도 절개가 크지 않다고 하셨어요. 네. 회복이 빠를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렇죠. 아무래도 저희가 적기 때문에 회복이 굉장히 빠른 장점을 갖고 있는데 이런 이제 단일공 내시경의 특징적인 걸 다시 한번 살펴보게 되면은 네. 이제 수술이라고 하면은 이제 마취에 대한 부담감이 있을 수밖에 없는데 단일공 내시경 같은 경우에는 절개가 굉장히 적고 최소 침습 수술이다 보니까 전신 마취와 같은 마취가 필요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네. 허리 밑으로만 하는 부분 마취로 충분히 치료가 가능하고 또 절개가 적기 때문에 출혈 자체도 굉장히 적어서 수혈을 할 필요가 없어서 수혈에 대한 부담감도 없고 뒤쪽에 이제 정상적인 조직의 손상이 적기 때문에 회복이 굉장히 빠릅니다. 그래서 보통 치료를 받으시고 한 4시간만 누워서 안정을 취하시면은 바로 보행이 가능하셔서 오. 당일 보행이 가능한 장점을 갖고 있고요. 네. 또 입원 기간도 치료를 받으시고 다음 날이나 뭐 그 다음 날 퇴원이 가능한 장점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시술 시간도 그렇게 길지 않고 그리고 이제 척추 수술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감염에 대한 위험성을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 이 단일공 내시경 같은 경우는 이제 수술 시야를 확보하기 위해서 계속 물이 들어갔다 나오면서 저희가 치료하는 부위를 씻어내 주면서 치료를 하거든요. 네. 치료 후 감염의 위험성이 거의 없는 큰 장점도 갖고 있습니다. 음. 이런 여러 가지 장점을 갖고 있고 간단히 하는 수술이긴 하지만은 결국에는 신경이 눌리는 근본적인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기 때문에 뭐 염증이나 유착만 풀어주는 시술이나 다른 비수술적 치료보다 훨씬 더 치료 후에 성공률이 높은 장점을 가지고 있다.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수술처럼 근본적인 치료가 가능하지만 또 시술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특징들을 가미하고 있어서 하이브리드 치료다 이렇게 좀 말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시술과 수술의 중간 정도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아무래도 근본적인 치료가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하셨으니까 나의 경우에도 이런 치료가 좀 가능할지 궁금하시다면 전화 주셔서 상담을 받아보시면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단일공 내시경 치료, 이제 모든 분들에게 다 또 적용이 가능한 치료는 아닐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어떤 분들이 이 치료를 받았을 때 좀 더 나은 효과를 기대해 볼 수 있을까요? 네, 그래서 이제 단일공 내시경을 고려해 보실 수 있는 분들에 대해서 설명드려 보면은 결국에는 이제 비수술적 치료를 반복적으로 해봤는데도 치료가 안 된다고 하면 이제 다음 치료를 고려해야 되는데 그 치료 중에서도 가장 최소 침습 치료인 단일공 내시경은 고려해 보는 게 좋겠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그리고 이제 수술적 치료를 받아야 되는데 큰 수술을 받는 게 좀 싫으시거나 몸 안에 이제 보형물을 넣는 게 좀 꺼려지시는 분들이 혹시 단일공 내시경으로 먼저 이제 해결이 가능하지 않은지 한번 고려해 보시는 것을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수술이 끝나고 나서 단일공 내시경의 큰 장점 중에 하나가 뒤쪽에 근육과 인대가 손상이 거의 없는 장점을 갖고 있는데, 원래 이제 나사못으로 잡아줘야 될 정도로 이제 척추가 밀리거나 이러신 분들도 치료를 받으시고 난 다음에 운동을 열심히 하시면은 근육이 잡아질 수가 있기 때문에 운동에 대한 의지가 확고하신 분들이 보통 치료를 받으시고 예후도 훨씬 더 좋은 장점을 갖고 있어서 네. 이러신 분들도 고려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결국에 이제 척추 치료 자체가 점점 최소 침습으로 가고 있는 자체가 이게 척추 환자분들이 점점 나이가 많아지시고 나이가 많아지심에 따라서 여러 가지 만성 질환이 동반되신 분들이 많이 계신데 이런 분들이 이제 큰 수술을 받기에는 전신적인 컨디션이 못 따라오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분들을 위해서 척추 치료법도 점점 최소 침습으로 가고 있는데 지금까지 중에서 가장 최소 침습법이 단일공 내시경이다 보니까 뭐 고령이시거나 이제 만성 질환이 있어서 이제 치료가 좀 힘드신 분들도 단일공 내시경은 가능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한번 고려해 보시는 게 좋겠다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단일공 내시경 치료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살펴봤습니다. 방송 보고 계신 분들 중에서 이 치료에 대해서 궁금한 점 있는 분들 상당히 많으신 것 같아요. 상담 전화 많이 걸려오고 있고요. 02-6677-0012번, 02-6677-0012번 상담 전화 활짝 열려 있습니다. 지금 전화로 사연 남겨주신 분이 계셔서 또 사연 살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보여주세요. 60대 여성분이 전화를 주셨어요. 허리가 뻐근하고 꼬리뼈부터 왼쪽 다리까지 저리고 아픕니다. 3년 전에 협착증을 진단받고 시술을 한번 받으신 적이 있으시네요. 예. 근데 다리까지 좀 저리다는 건 좋지 않은 사인인 것 같은데 네. 어떤 치료가 좀 좋을지 상담 부탁드립니다. 지금 증상 자체가 이제 꼬리뼈부터 왼쪽 다리까지 저리고 아프시다고 말씀하시는 거 보면은 이제 다리 쪽으로 내려가는 신경이 지금 눌리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꼬리뼈부터 내려가는 거는 이제 5번 꼬리뼈 쪽에서 눌리는 것 같고요. 네. 3년 전에 이제 시술을 받으시고 아마 그쪽 부분 염증이나 이런 거 다 해결을 해서 좀 괜찮으시다가 다시 재발하셨던 거는 이제 이때는 다음 치료를 좀 생각하셔야 되는 상황이 맞는 것 같은데, 물론 정확한 거는 다시 한번 영상을 찍어보고 신경이 눌리는 부위가 있는지 확인해 보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다음 치료라고 해서 이제 큰 수술만 있는 건 아니다 보니까 뭐 간단한 이제 수술로 해결이 가능한 건 아닌가 한번 평가를 받아보시고 치료를 받는 거를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지금 아주 자세하게 상담을 잘 도와주셨거든요. 이 부분 참고하셔서 치료 계획 잘 세워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전화 상담 활짝 열려 있습니다. 02-6677-0012번, 02-6677-0012번으로 전화 주셔서 본인이 가지고 계신 궁금증, 고민 속 시원하게 해결해 보시길 바랍니다. 자, 여러분은 지금 우리 가족 건강 지킴이 굿닥터와 함께하는 건강 매거진 시청하고 계십니다. 알쏭달쏭 건강상식 고민하지 마세요. 건강 매거진 굿닥터가 1대1로 상담해 드립니다. 02-6677-0012번으로 문의하시면 되는데요. 생방송이 진행되는 동안에만 굿닥터와 상담을 도와드리니까요. 02-6677-0012번으로 지금 바로 전화 주세요. 유튜브에서 실시간 방송 시청과 다시 보기 시청이 가능합니다. 유튜브에서 건강의 환경을 검색하시면 되는데요. 알짜 건강정보 본방송도, 아쉽게 놓친 다시 보기 방송도 이제 유튜브에서 즐겨보세요.
유튜브 검색창 건강엔 한경입니다. 다양한 의료 정보와 함께 방송이 진행되는 동안 건강 상담도 가능한 시간입니다. 건강 매거진은 유튜브에서도 다시 보기 가능하거든요. 유튜브에서 건강엔 한경 검색하시고 많이 찾아와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는 예후가 좋았던 치료 사례에 대한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사례부터 좀 소개해 주실까요? 네, 이 환자분 같은 경우는 이제 81세 남자 환자분이셨고요. 네. 오른쪽 엉치부터 허벅지 오금 쪽으로 통증이 있으신데 이게 그냥 아픈 게 아니라 막 찢어짓한 통증이 좀 심하게 있으셨어요. 근데 또 허리 쪽은 그렇게 통증이 심하지는 않으셔서 이게 다리 쪽 문제인가 하고 다리 쪽 치료를 계속 받으셨는데 통증이 해결되지 않으셔서 내원하셨던 분이고, 그때 이제 다른 병원에서 MRI를 먼저 찍었는데 이제 협착증이 좀 심해서 수술을 받아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받으셨던 분입니다. 네. 그래서 가지고 오신 MRI를 봤더니 이 앞쪽에 이렇게 네모나게 보이는 게 이제 척추뼈고요. 이제 척추뼈는 허리는 이제 1번부터 5번까지 있고 이렇게 앞쪽에 쭉 있고 뒤쪽에 이렇게 내려가는 게 이제 신경길이거든요. 신경길이 내려가는데 이 신경길이 하얗게 잘 열려 있어야 되는데 4번, 5번 쪽에서 신경길이 꽉 막혀 있어서 이렇게 환자분이 허리 쪽으로 허리 쪽 통증보다는 이제 다리 쪽 통증이 심하셨던 거고, 이제 수술적 치료가 필요할 정도로 신경이 많이 눌리고는 있었는데 네. 아무래도 이제 연세가 81세로 좀 많기 때문에 큰 수술을 하기보다는 간단하게 신경 누른 부위만 해결해주는 단일공 내시경을 시행해 드렸고, 시행 전후 사진을 보게 되면은 시행 전에는 이제 신경이 쭉 내려가다가 지금 4번, 5번 쪽에서 꽉 막혀 있었는데 요거를 뚫어주기 위해서 뒤쪽에 이제 구멍 하나 뚫어서 이 신경길을 넓혀준 거예요. 신경길을 넓혀줬더니 안쪽에 내려가는 신경 다발들이 쭉 내려가고, 그러네요. 환자분도 이제 오른쪽으로 다리 종아리 쪽을 당기고 뭐 찢어지는 통증도 잘 치료돼서 이런 잘 치료된 사례라 소개해드려봤습니다. 네. 척추관 협착증을 앓고 계셨던 81세 남성분의 사례를 소개해 주셨고요. 단일공 내시경 치료로 아주 예후가 좋았던 그런 사례였습니다. 환자들마다 치료 효과는 조금씩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다음 사례 또 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60대 여성분이시네요. 네, 이번엔 이제 60세 여자 환자분이셨고, 왼쪽 엉치부터 발끝까지 저리고 당기는 증상이 있어서 이제 다른 병원에 가셔서 이제 주사 치료를 받으셨는데, 주사 치료를 받으셔도 뭐 크게 효과가 없으셨어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주사 치료 해결이 안 돼서 이제 시술을 받으셨는데, 시술을 받으시고 이제 증상이 괜찮아지셔서 잘 지내시다가 한 달 정도 지나니까 다시 통증이 심해지셔서 내원하셨던 분이세요. 그래서 이제 MRI 찍어봤더니 신경이 쭉 내려가다가 이제 4번, 5번이랑 5번 꼬리뼈 사이에서 신경길이 눌리고 있는데 둘 다 디스크도 있고 뒤쪽에 이제 인대가 두꺼워져서 신경이 꽉 눌리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두 분절에서 이제 신경이 눌리다 보니까 환자분도 이제 통증도 심하시고 걷는 것도 좀 힘드셨는데, 이거 시술까지 했는데도 통증이 심했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근본적으로 해결해주기 위해서 단일공 내시경을 시행해 드렸고, 시행 전후 사진을 보게 되면은 시행 전에 이제 신경이 쭉 내려가다가 이제 4번, 5번 쪽에서 이제 신경이 막혀 있었는데 그러네요.
요거 두 분절에서 막히고 있었기 때문에 구멍을 두 개를 뚫어줘서 해결을 해줬어요. 그래서 네. 4번, 5번 쪽은 뒤쪽에 이제 인대 부분만 이렇게 정리를 해줘서 신경끼를 넓혀줬고 5번 꼬리뼈 같은 경우에는 이제 디스크가 터져서 좀 많이 나왔기 때문에 들어가서 앞쪽에 있는 디스크 튀어나온 부분만 정리를 해줘서 신경끼를 넓혀줬더니 안쪽에 있는 신경 다발들이 이제 잘 내려가고 환자분도 이제 다리 쪽으로 통증도 좋아지셔서 잘 치료된 사례라 소개해 드려봤습니다. 네, 이제 다리 쪽으로 이제 눌리는 여러 가지 좀 불편한 증상들이 많이 호전이 됐던 그런 사례였습니다. 환자들마다 치료 효과는 조금씩 다를 수 있다는 점 꼭 기억해 주시고요. 이번에는 이제 앉아 있으면 골반 통증이 있던 분이셨다고요. 네. 골반 통증도 척추 질환 때문에 올 수가 있나요? 네, 골반 통증도 이제 척추 질환으로 올 수가 있는데 네. 이 환자분 같은 경우는 이제 81세 여자 환자분이셨고 이제 앉아 있으면 골반 쪽이 굉장히 많이 아프시고 그다음에 양쪽 다리도 저리고 당기셨는데 특히 이제 앉아 있다 보면 이제 항문 주위 쪽으로 조이는 통증이 너무 심하셔서 앉아 있는 게 힘드셨어요. 그래서 앉아 계시면 안절부절 못 하시고 자꾸 이렇게 몸을 틀으셨는데 요것 때문에 이제 다른 병원에서 주사 치료를 받으셨지만은 뭐 한 보름 정도 괜찮다가 다시 이제 통증이 심해지셨던 분이에요. 네. 그래서 이제 MRI 사진 찍어봤더니 신경끼리 잘 내려오다가 이제 4번, 5번 쪽에서 꽉 막히고 안쪽에 있는 신경 다발들이 이제 쪼여져서 밑으로 잘 못 내려가고 있었어요. 이 신경 다발들이 이제 다리 쪽으로 이제 내려가는 신경인데 얘네가 다발들로 이렇게 내려가서 이제 퍼지는 거기 때문에 여기서 꽉 눌리게 되면은 이제 항문 쪽도 이렇게 통증이 심하게 오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정도로 심하게 눌리고 있었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해결해 주기 위해서 단일공 내시경을 시행해 드렸고 시행 전후 사진을 보게 되면은 시행 전에는 이제 신경끼 내려오다가 4번, 5번 쪽에서 이제 까만색으로 완전히 꽉 까맣게 눌리고 있네요. 있었는데 예. 요거를 해결해 주기 위해서 뒤쪽에 구멍을 뚫어서 뒤쪽에서 이제 길을 열어준 거예요. 길을 열어줬더니 안쪽에 있는 신경 다발들도 밑에까지 잘 내려가서 환자분 골반 아프시고 그리고 특히 앉아 있을 때 앉아 있기 힘들 정도로 항문 쪽 조이던 통증 자체도 잘 좋아지셔서 치료된 사례라 소개해 드려봤습니다. 네, 좋습니다. 치료 전과 후 사진으로 이제 비교해 보니까 또 확연하게 달라진 모습을 저희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환자들마다 치료 효과는 조금씩 다를 수 있다는 점 꼭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종우 원장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습도 장마 에어컨이 독이 되는 허리 통증 어떻게 치료할 수 있을지 살펴보고 있고요. 방송 보시면서 궁금한 점, 고민 있는 분들은 지금 바로 상담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02-6677-0012번, 02-6677-0012번 상담 전화 활짝 열려 있고요. 전화 바로 연결되어 있다고 하니까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전화 주신 분 연세 어떻게 되실까요? 저기 53살이에요. 네. 자, 그런데 허리가 지금 어떻게 불편하신지 좀 걱정이 되는데 증상 설명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원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종민입니다. 네, 저는요, 네. 예전에 허리가 아파서 한번 병원에 갔었는데 종아리가 저려서 병원에 갔었는데 네. MRI를 찍으니까 4번하고 5번이 조금 좁아졌다고 그러셨어요. 네. 근데 그러고 나서 조금 괜찮았는데 시술 같은 건 안 했거든요. 네. 그리고 괜찮았는데 조금씩 이렇게 걸을 때 저린 거는 있었는데 한 달 전부터 종아리 알통이 네. 왜 이렇게 알배기는 것처럼 그렇게 막 아픈 거 있잖아요. 쪼이면서 네. 그렇게 막 왼쪽 다리가 너무 쪼이고 아픈 거예요. 네. 근데 지금은 종아리만 처음엔 종아리하고 그 양쪽 옆에 그 안쪽으로 이렇게 쭉 길 따라서 네. 이렇게 무릎까지 아팠었는데 네. 지금은 그 무릎 고기가 너무 아프고 그 엉치에서 이렇게 밑으로 내려가는 데 있잖아요. 뒤쪽에. 네. 거기서부터 종아리까지 아픈데 그 통증이 좀 뭐라고 말해야 되지? 쥐나는 것도 아니고 따끔거리는 것도 아니고. 네. 근데 이렇게 앉아 있으면 다리를 일자로 못 펴요. 힘을 똑같이 줘보면 얼추 오른발하고 반 정도 차이 나거든요. 왼쪽에 힘이 조금 덜 들어가시는 거예요, 그러면? 네, 오른쪽이 그러니까 아예 힘이 그냥 쩔뚝쩔뚝 이렇게. 그래서 다음 주쯤 병원을 가봐야 되나. 네. 지금 그러신 지 얼마나 되셨어요? 이렇게 이런 지는 이제 얼추 한 달 돼가는 것 같아요. 한 달 정도 되시고 예. 이 허리 통증이나 이 다리 저린 게 허리를 숙이시거나 오래 앉아 있으면 더 심해지나요? 허리를 이렇게
바닥에 뭐 떨어진 거를 꼭 이렇게 줍지를 못해요. 네, 줍지를 그 못하시고 종아리가 너무 아파요. 당기시고 걷는 거는 허리가 아픈 게 아니고. 네, 걷는 거는 괜찮으세요? 걷는 거는 그냥 한쪽 다리에 힘이 좀 없고요. 네. 그러니까 똑바로 못 피고 조금 구부정한 다리 네. 이렇게 네. 그래서 말씀을 잘 해주셔서 정리해서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이제 허리가 아프시고 이제 다리 쪽, 종아리 쪽으로 지금 저리고 당긴 증상이 있으신 것 같아요. 근데 MRI 찍어봤더니 이제 4번, 5번 쪽이 뭐 신경이 좀 눌린다 했는데 예전에 찍었을 때는 이제 그렇게 심하진 않아서 잘 지나가셨던 것 같은데 최근 들어서 다시 악화됐다는 거 봤을 때는 증상 종아리 쪽 뒤쪽이 좀 불편하신 것 같고 이 4번, 5번이나 이제 5번 꼬리뼈 쪽에 디스크가 좀 악화되신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지금 구부리거나 하실 때 통증이 더 심해지는 경우는 대부분의 경우는 이제 디스크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나마 좀 다행인 점과 안 좋은 점을 얘기해 드리면은 다행인 거는 이제 한쪽 다리만 그렇다고 하는 경우는 이런 경우는 이제 비술적 치료로 해결이 가능한 경우가 많이 있는데 한 가지 조금 걱정되는 거는 이제 다리 힘이 반대편에 비해서 좀 약해졌다 이런 느낌을 받는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네. 근데 이제 이렇게 힘이 좀 빠진다는 거는 신경 변성을 의미하는 걸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좀 급하게 치료를 해야 되는 경우가 많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반드시 다시 한번 MRI 사진 찍어서 신경이 눌리는 정도를 확인해야 될 것 같고 진짜로 신경이 눌리고 진짜 한쪽 근력이 떨어지는 경우라고 하면은 이 경우는 이제 뭐 그냥 시술로만 하기보다는 근본적으로 좀 해결을 해줘야 될 수도 있거든요. 근본적으로 해결해 주는 게 꼭 큰 수술만 있는 건 아니니까 뭐 간단히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한번 병원에 가서 평가를 받아보시고 지금 빨리 치료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상담 아주 꼼꼼하게 잘 해주셨습니다. 지금 이제 치료 시기를 놓치지 않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라고 말씀해 주셨으니까요. 상담해 주신 내용을 바탕으로 치료 계획 잘 세워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문자로 또 사연 남겨주신 분이 계셔서요. 문자로 내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60대 남성분이 전화를 주셨습니다. 골프를 치는데 요즘 허리를 숙일 때 저리가 아픕니다. 라고 하셨고 통증 주사 치료를 받아보셨는데 크게 효과가 없었던 모양이에요. 전화 주신 걸 보니까요. 운동 좋아하시는 분들은 또 허리 아프시면 또 속상하실 것 같은데요. 네,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골프 치시다가 갑자기 허리 아파서 오시는 분들이 꽤 많으신데 네. 예, 아무래도 골프가 이제 회전 운동이다 보니까 허리에는 조금 부담이 갈 수가 있어요. 편측성 맞아요. 회전이라서. 근데 이제 지금 말씀하신데 허리 숙일 때 저리고 통증이 심하시다고 하셔서 앞서서 이제 전화 주신 분이랑 비슷한데 이런 경우는 대부분은 이제 디스크 급성으로 좀 더 튀어나오거나 나와서 신경이 자극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뭐 디스크라고 한 경우 다 수술적 치료가 필요한 건 아니기 때문에 급성으로 생기면서 주변에 염증 반응 때문에 통증이 심한 경우는 간단히 이제 그쪽 염증만 해결해주는 시술로도 가능하거든요. 주사 치료는 이미 했는데 효과가 없으셨기 때문에 이런 걸로 해결이 가능한지 한번 확인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렇게 했는데도 이제 그 정도가 아니라 더 심한 경우는 뭐 네. 수술적 치료가 필요할 수도 있지만은 그럴 때는 이제 간단한 수술적 치료가 해결이 가능하지 않은지 한번 평가를 받아보시고 이때 급성기 때 빨리 치료를 받으시면은 치료가 간단하니까 얼른 치료를 받는 거를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맞아요. 병을 또 키우면 치료하기가 더 까다롭고 어려워지는 경우가 상당히 많거든요. 치료 시기 놓치지 마시고 지금 바로 적극적으로 좀 치료를 잘 받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상담 전화는 활짝 열려 있습니다. 02-6677-0012번, 02-6677-0012번으로 전화 주시면 되겠고요. 전화상이다 보니까 저희가 보다 명확하게 진단을 내려드리는 데는 어느 정도 한계가 존재할 수 있다는 점 말씀을 드리고요. 정확한 치료는 병원에서 전문의와 진단을 받아보시고 잘 본인에게 적당한 치료법을 잘 선택하셔야 된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자, 저희는 이제 예후가 좋았던 치료 사례를 통해서 어떤 경우에 단일공 내시경 치료가 효과적인지 살펴보고 있고요. 다음 사례 또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일단 척추의 노화 언제부터 시작이 될까요, 원장님? 척추 노화 같은 네. 경우는 이제 20대 후반부터 음. 천천히 진행이 되는데 그 속도는 이제 사람마다 다르고 또 이제 디스크에 이제 그 하중을 받을 수 있는 능력이 사람마다 좀 달라서 네. 상이하게 다른데 요번 환자분 같은 경우는 이제 53세 남자 환자분이셨고 이게 젊었을 때부터 굉장히 허리 통증이 심하셨어요. 근데 심하다가 최근 들어서는 이제 왼쪽
다리 쪽으로 뒤쪽부터 발끝까지 쥐나는 느낌이 좀 심해지셔서 내원하셨던 분입니다. 내원해서 찍은 MRI 사진을 봤더니 4번, 5번 쪽에서 지금 신경이 눌리고 있는데 그 주변에 있는 디스크도 좀 퇴행성 변화 좀 심하셨고, 특히 4번, 5번 같은 경우는 앞쪽으로 디스크도 같이 튀어나와서 신경이 꽉 눌리고 있었어요. 그러네요. 그래서 앞뒤로 그냥 꽉 네. 눌리고 있네요. 그래서 이제 환자분 허리도 아프시고 쥐나는 게 심하셔서 요거를 치료해주기 위해서 단일공 내시경을 시행해 드렸고, 네. 시행 전후 사진을 보게 되면은 시행 전에는 이제 쭉 내려오다가 4번, 5번 쪽에서 이제 디스크도 나와 있고 뒤쪽에 이제 인대가 두꺼워져서 신경이 눌리고 있었는데, 요거를 해결해 주기 위해서 이제 내시경 카메라를 넣어서 뒤쪽에서 이제 신경기를 뚫어준 거예요. 그래서 앞쪽에 있는 튀어나왔던 디스크를 일부 이제 제거를 해서 정리를 해줬고, 네. 뒤쪽에 있는 신경기도 넓혀줬더니 안쪽에 신경 다발들도 잘 내려가서 환자분 허리 아프신 거랑 이제 다리 저림 증상도 좋아져서 잘 치료된 사례라 소개해 드려봤습니다. 네. 53세 남성분의 척추 협착증 치료 사례 소개해 주셨습니다. 예후가 좋았던 사례였고 환자들마다 치료 효과는 조금씩 다를 수가 있겠습니다. 또 다음 사례 만나보도록 할 텐데요. 이분은 걷기가 좀 어려우셨다고 65세신데 네. 너무 불편하셨을 것 같아요. 네, 이분 같은 경우는 이제 65세 남사분이셨는데 20년 전에 이제 흉추 골절이 한 번 있으셔서 그때부터 허리가 좀 불편하시고 이제 많이 아프셨는데, 네. 최근 들어 또 이제 무거운 물건 들다가 허리가 뜨끔하고 그다음에 통증이 악화되면서 양쪽 다리 뒤쪽으로 너무 이제 저리고 아프다 보니까 걷는 게 힘들어지셨어요. 그래서 이제 MRI 사진 찍어봤더니 신경길이 쭉 내려오다가 지금 4번, 5번 쪽에서 디스크도 나와 있고 네. 뒤쪽에 인대가 두꺼워져서 신경길이 아예 안 보일 정도 꽉 눌리고 있었어요. 그러네요. 그래서 이렇게 신경이 심하게 눌리다 보면은 다리 쪽으로 가는 통증 자체가 너무 심해지기 때문에 걷는 게 굉장히 힘들어질 수가 있습니다. 이제 걷는 거 자체가 힘드셨기 때문에 이거는 신경 자체를 근본적으로 해결해 줄 수 있는 치료가 필요했고, 그중에서 가장 최소 치료인 단일공 내시경을 시행해 드렸습니다. 네. 시행 전후 사진을 보게 되면은 시행 전에는 이제 아까 봤다시피 앞쪽에 디스크도 나와 있고 뒤쪽에 신경기 때문에 꽉 막혀 있었는데, 요걸 해결해 주기 위해서 뒤쪽에 구멍을 뚫어서 앞쪽에 디스크는 튀어나온 부분만 정리를 해줬고요. 그다음에 뒤쪽에 신경 누르던 부분은 디스크 부분은 다 제거를 해줘서 안쪽에 있는 신경 다발들이 이제 밑에까지 잘 내려가고, 환자분도 허리 아프시고 이제 양쪽 발 저려서 걷기 힘든 증상도 좋아지셔서 잘 치료된 사례라 소개해 드려봤습니다. 네, 좋습니다. 척추관 협착증을 앓고 있었던 60대 남성분의 사례 소개해 주셨고요. 단일공 내시경 치료를 받고 아주 예후가 좋았던 그런 사례였습니다. 환자들마다 치료 효과는 조금씩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점 늘 유념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다음 사례 또 살펴볼 텐데요. 이번에는 수술 이력이 좀 있으시다고요. 네. 예. 그래서 이 환자분 같은 경우는 이제 67세 남자 환자분이셨고, 한 예전 10년 전쯤에 4번, 5번 쪽에 협착증이 너무 심하셔서 척추 유압 수술을 이미 받으셨던 분이세요. 그래서 네. 척추 수술을 유압 수술을 받으시고 뭐 그럭저럭 잘 지내시다가 한 5년 전부터 이제 양쪽 다리 통증이 좀 있으시더니 이게 점점 통증이 심해지시고 종아리 앞쪽이랑 뒤쪽으로 통증이 굉장히 심해지셔서 주사 치료를 몇 번 받았는데 뭐 그렇게 크게 호전은 없으셨고, 한 달 전부터는 이제 통증 자체가 너무 심해지셔서 내원하셨던 분이세요. 그래서 내원해서 찍은 사진을 봤더니 신경길이 쭉 내려오다가 4번, 5번 쪽은 이제 유압 수술을 받으셔서 신경길이 잘 열려 있는데 그 위에 분절인 3번, 4번 쪽에서 이제 협착증이 굉장히 심해지셨던 분이세요. 그래서 이런 분들이 좀 계신데 이 유압 수술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수술받은 분절에서는 이제 재발이 없는 장점은 갖고는 있지만은, 원래 허리가 이제 5분절을 이렇게 움직여줘야 되는데 한 분절을 묶어준 거예요. 묶어주다 보니까 주변 분절에서 좀 많이 움직여주다 보면은 인접 분절 퇴행이라고 이런 퇴행성 변화가 좀 빨라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주로 이제 위에 분절에서 많이 생기는데 네. 이 환자분도 3번, 4번 쪽에 이제 인접 분절의 퇴행이 생기셨던 거죠. 그래서 예전 같은 경우에는 이제 4번, 5번 밑에 쪽에 나사못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 나사못을 연장해 주는 수술을 많이 했는데 네. 뭐 이 환자분 같은 경우는 그렇게 연장해 주기보다는
간단히 눌린 부분만 해결해주는 단일국 내시경을 시행해드렸습니다. 시행 전후 사진을 보게 되면은 시행 전에는 이제 쭉 내려오다가 3번, 4번 쪽에서 꽉 막혀 있었는데 이걸 뚫어주기 위해서 내시경 카메라 넣어서 뒤쪽 부분에서 이제 길을 터준 거예요. 터줬더니 신경 길이 하얗게 잘 열렸고 안쪽에 있는 신경 다발들도 잘 내려가서 환자분도 이제 다시 엉치 쪽이랑 다리 쪽 저린 증상도 잘 치료된 사례라 소개해드려봤습니다. 네, 척추 협착증을 앓고 있었던 67세 남성분의 사례 만나봤습니다. 환자들마다 치료 효과는 조금씩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어떤 치료든 치료 방법을 결정하기 전에 본인에게 가장 적합한 방법이 무엇인지 꼼꼼하게 따져보는 과정이 꼭 필요하다는 점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저희 상담 전화 활짝 열려 있습니다. 02-6677-0012번, 02-6677-0012번으로 전화 주시면 이종민 원장님과 상담을 직접 받아보실 수가 있겠고요. 지금 다른 전화 하나 연결이 되어 있다고 하니까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네, 전화 주신 분 연세 어떻게 되시죠? 오늘 60입니다. 네, 60대시고 지금 네. 허리가 어떻게 불편하신지 이종민 원장님과 인사 나누시고 설명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네, 안녕하세요. 유종민입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네, 전화 잘 주셨고요. 지금 허리가 어떻게 불편하신지 편안히 말씀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 병원에 가니까 MRI 찍었는데 네. 4번, 5번 신경이 눌려가지고 네. 왼쪽 다리가 엉치부터 발끝까지 저리다 하면서 그런 이야기 하시더라고요. 네, 네. 그 약물 주사 치료만 받았거든요. 네, 네. 예, 그런데 그것도 괜찮을 때도 괜찮고 저릴 때는 오늘 뭐 100m도 잘 못 가고 네. 좀 쉬었다 가야 되고 네. 뭐 어딘데 종아리만 그럴 때도 있고 전체 다 그럴 때가 있고 아, 예, 그걸 왜 그런지 싶어 전화 드렸습니다. 네. 요렇게 아프신 지 얼마나 되셨어요? 한 2개월 정도 됐습니다. 2개월 정도 되셨고, 예. 지금 4번, 5번 쪽 협착증이 있다고 얘기 들으셨는데, 그 주사 맞으시면 얼마나 괜찮으세요? 지금 주사 맞은 지가 한 일주일쯤 됐거든요. 6개월 정도 되셨고, 한 한 달 정도 되셨고, 일주. 일주. 네. 예. 일주 됐는데 어제 또 그러니까 네. 또 다리가 쩔어가지고 뭐 좀 쉬었다 또 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지금 쉬었다 가면 좀 괜찮으신가요? 좀 쉬었다 가면은 조금은 좀 덜하죠. 그래서 지금 뭐 말씀을 잘 해주셔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이제 다리 쪽으로 저리고 아프신지 한 2달 정도 되셨고, 이제 MRI 다른 병원에서 찍어봤더니 4번, 5번 쪽에서 이제 협착증이 있다고 얘기를 들어서 일단은 주사 치료를 먼저 받으셨는데 뭐 한 일주일 정도 괜찮다가 다시 거니까 지금 아프신 것 같아요. 이게 이제 뭐 허리 쪽에 협착증이 있는데 왜 다리가 이렇게 불편하시나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신데, 이게 허리 신경이 허리에만 영향을 주는 게 아니라 특히 4번, 5번 같은 경우에 협착증이 있으면 이제 5번 신경이 눌리면서 엉치 옆뒤 쪽으로 이렇게 저리고 아플 수가 있거든요. 이게 심하면 이제 다리 발바닥 쪽까지 쭉 이어지면서 통증이 있는 거라서, 이런 경우 이제 일단 급성으로 생겼을 때는 뭐 말씀하신 것처럼 주사 치료나 주사 치료 효과가 없으면 뭐 시술 같은 거를 할 수가 있는데, 이게 그렇게까지 보존적 치료나 이런 걸 해봤는데도 통증이 지속된다고 하면은 근본적으로 이제 눌리는 거를 해결해 줘야 될 수가 있어요. 물론 그 눌리는 정도에 따라서 좀 치료가 달라지긴 하지만은 정확한 걸 그걸 판단하기 위해서 제가 영상을 봐야 되긴 하지만, 지금 전화 주신 내용대로 봤을 때는 주사 치료가 그렇게 크게 효과가 없기 때문에 네. 좀 근본적으로 해결해 주는 게 필요하지 않은 상황인가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 그래서 이런 보존적 치료, 효과가 없는 주사 치료만 반복하시기보다는 말씀드린 간단한 치료법들이 있으니까 이런 치료가 가능한 병원에 가셔서 다시 한번 평가를 받아보시고 치료를 받는 거를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상담 아주 꼼꼼하게 잘 해주셨거든요. 이 부분 참고하셔서 치료 계획 잘 세워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상담 전화 활짝 열려 있습니다. 02-6677-0012번, 02-6677-0012번으로 전화 주시면 되겠고요. 전화상이다 보니까 저희가 보다 명확하게 진단을 내려드리는 데는 어느 정도의 한계가 존재할 수 있다는 점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자, 비교적 예후가 좋았던 치료 사례 하나 더 만나보고 이제 슬슬 마무리해야 될 것 같은데요.
자, 53세 여성분의 사례입니다. 굉장히 젊으시고요. 네, 53세 여자 환자분이셨는데 이제 허리랑 엉치, 다리 쪽으로 통증이 있으셨고 이게 점점 통증이 심해져서 주사 치료를 이제 여러 번 받았는데 이제 효과는 별로 없으셨어요. 근데 점점 아픈 거를 떠나서 이제 발바닥 감각이 둔해지기 시작하더니 이 다리 쪽에 이제 힘이 약화되는 증상이 동반되셔서 내원하셨던 분이에요. 네. 그래서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처음에 신경이 누르면 이제 통증만 있는데 이게 오래되면서 신경 변성이 생기게 되면은 감각도 떨어지고 이제 근력 자체도 떨어질 수가 있는데 이 환자분이 안타깝게도 그런 상황이셨죠. 그래서 내원해서 이제 MRI 사진 찍어봤더니 쭉 내려오다가 이제 3번, 4번이랑 이제 4번, 5번, 5번 꼬리뼈 세 분절에서 이렇게 꽉 눌리고 있었기 때문에 네. 신경 변성도 조금 더 빨리 오셨던 거고 환자분 이제 증상 자체가 통증만 있는 게 아니라 감각 저하랑 근력 저하까지 있는 신경 변성 증상이 있었기 때문에 이거는 근본적으로 해결해 줘야 되기 때문에 단일공 내시경을 시행해 드렸습니다. 시행 전후 사진을 보게 되면은 시행 전에는 이제 세 분절에서 3번, 4번, 4번, 5번, 5번 꼬리뼈 쪽에서 신경이 꽉 눌리고 있었는데 네. 요거를 해결해 주기 위해서 뒤쪽에서 이제 구멍을 3개 뚫어서 뒤쪽 부분 신경길을 넓혀 준 거예요. 그래서 뒤쪽 3번, 4번, 4번, 5번, 5번 꼬리뼈 쪽 신경길이 하얗게 열렸고 안쪽에 있는 신경 다발도 잘 내려가서 환자분 이제 치료 받으시고 아프시던 통증 자체는 바로 좋아지셨고 근력 저하랑 이제 감각 저하 자체는 조금 시간이 걸렸지만은 다행히 다 돌아오셔서 잘 치료된 사례라 소개해 드려봤습니다. 네, 환자들마다 치료 효과는 조금씩 다를 수 있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종문 원장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어느덧 마무리할 시간이 되는데요. 이런 척추 질환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이런 여러 가지 시술을 받기 전에 좀 반드시 고려해야 될 사항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 척추 치료 같은 경우에는 먼저 이제 비수적 치료를 우선적으로 생각을 하셔야 되는데 그렇다고 이제 효과가 없는 비수적 치료만 반복하다 보면은 결국에는 더 악화가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비수적 치료만 생각하지 마시고 만약에 치료가 안 된다고 하면 간단한 수수적 치료가 가능하지 않은가 한번 평가를 받아보시는 걸 추천드리도록 하겠고 병원 한 군데서만 이제 평가를 받기보다는 한 2군데 정도 가면 공통적으로 얘기하는 부분이 있어서 그 얘기를 듣고 결정하시는 게 좋겠다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오늘 허리 통증을 다스리는 다양한 치료법들 살펴봤습니다. 모든 치료법에는 부작용이 따를 수 있고 개인마다 치료 효과가 다르다는 점, 또 전문의와의 상담을 통해서 적절한 치료를 받는 것이 가장 좋은 선택이라는 점 꼭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이종민 원장님과 함께했습니다. 원장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건강 장수를 위한 최선의 선택, 건강 매거진 위드 굿닥터 아쉽지만 마무리할 시간이 됐고요. 실시간 시청자 상담은 생방송 도중에만 가능하니까요. 이 점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